아찔아찔한 사고의 순간. 조마조마한 위기가 닥쳐올 때. 어딘가 아플 때도. 어머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네. 반짝반짝 빛나는 유용한 상식이 여기에 있다오. 이곳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 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 법칙과 전 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2004년 평온한 해안가에 몰아닥친 지진해일 쓰나미. 그것은 16만 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 50만 명의 부상자를 낳아 참혹한 대재앙이었으니 쓰나미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00명의 귀중한 목숨을 살린 10살의 영국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는 2004년 12월 26일. 그날 틸린의 가족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태국 푸켓의 한 해변을 찾아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녀는 바다의 모습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는데 통역인가?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What? What do you mean, honey? 걔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폭풍이 올 거야. 와. 평화로운 해변에서 틸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지진 해일 즉 쓰나미의 전조 현상. 그렇게 틸리가 쓰나미의 징조를 알아챈 덕분에 당시 해변에 있던 100명의 사람들은 쓰나미가 곧 닥칠 것을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영국의 10세 소녀 틸리가 미리 발견한 쓰나미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저희는 뭐 전혀 안 보이는데 쓰나미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 요게 있으면 반드시 쓰나미가 몰려온다. 어떤 것일까요? 쥐가 물속으로 뛰어든 수도 있어. 쥐가요? 내가 만화에서 봤어, 만화에서. 만화에서요? 예, 해일이 올 것 같으면 쥐들이 막 물속으로 막 뛰어. 아니 이거 쥐가 물속에 진짜. 아니 근데 쥐가 피하는 건데 쥐가, 예. 쥐도 피해야 되는데 장사해야 왜- 되는데요. 쥐가 왜 물속으로 막 자살을 뛰어드는데 해? 만화에서 봤어. 닌자 거북이 그래요? 만화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러지 마시고 그건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바닷속 안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녀가 먼 바다를 보고 놀랬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바다가 온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오. 그 안에 그 바다가 뒤집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거야. 하얀 기포가. 근데 그게 보여요? 사이다처럼. 큰일 날 거기서 왜 그래요? 농담이 많은 거지. 그래도 손님이니까. 아, 그게 답이 아니죠. 당신은 뭔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뒤집혔다는 거에 제가 볼 땐 색깔일 것 같은데. 뒤집히는 거거든. 그래서 물이 좀 이렇게 부르르 끓지 않을까 했는데. 야 이거 어려워. 물 아래에 있는 이 땅이 갈라지고 막 뒤집히면서 바다 색깔이 붉게 변해. 적조 현상. 왜요? 그래? 오, 맞을 수 있지. 왜요? 왜 빨개져요? 바다가 왜 빨개? 맞는 것 같아요.
바다가 빨개져?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검게 변해. 하여튼 바다의 색깔의 변화를 이 꼬마 친구가 발견한 거예요. 흙탕물로 변할 수 있다니까. 정답 같아요. 맞아? 자, 전문가 얘기 좀 들어봐. 에이, 선생님 좀 얘기 주세요. 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표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또 뒤집어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바로 줘요. 뭘또 펴집어 보라고 그래, 이거를. 아이. 오늘 서경석 씨가 정답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요? 예. 이번에도 바다 색깔 왔다 갔습니다. 색깔.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야? 제가 여기 있는 물건을 때린다면 이렇게 밀어서 때려서 약합니다. 뭔가 뒤로 제꼈다가 때려야 강하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물이 육지로 확 덮쳐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물이 덮치면 약한 거죠. 이 물을 가운데로 뒤로 밀렸다가? 딱 빨아들였다가 확 뿌려야지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썰물 때가 아닌데 갑자기 물이 확 빠지는 거를 틸리가 본 거죠. 확 뒤로 빠졌다가 맞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파도가 뒤로 이렇게 확 밀려왔다, 뒤로 밀어놨다가 이렇게 때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에서 그러니까 물이 개구리가 뛰려면 뒤에 움츠렸다가 뛰듯이 그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이 갑자기 확 빠졌다가 확 덮친 거죠. 오늘 움츠렸다는 게 빨간색이 오나? 왔다 갔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쏠란 빨리 쏘세요. 산자의 법칙. 무시무시한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가져온 대재앙의 와중에 10살의 어린 소녀가 100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확히 쓰나미 발생 2주 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은 틸린의 반에서 지질학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It's a word of Japanese origin that is best known around the world simply as a tidal wave. 평소 명석하고 공부에도 열심히던 틸리는 그날도 역시 수업 내용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쓰나미의 전조 현상에 대해 배웠던 틸리는 정확히 딱 2주 후 쓰나미가 발생하던 그날 태국의 해변에서 쓰나미의 전조 현상을 정확히 포착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녀가 발견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This is strange. 우선 평소와 다른 바다의 움직임을 감지해낸 틸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려 했었는데 그녀가 맨 처음 본 것은 바로 갑작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해수면. 계속해서 틸리는 바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바닷물이 지글지글거리며 유난히 많은 거품을 내는 모습 또한 포착해냈는데 게다가 곧이어 쓰나미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마치 썰물처럼 바닷물이 해안선으로부터 급격히 멀리 밀려나는 현상. 틸리가 있던 태국 푸켓 해변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바로 이렇게 바닷물이 순식간에 해안선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그런데 왜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 이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 해안선에서 가까운 쪽에 땅이 가라앉으면 바닷물도 처음에는 그만큼이 가라앉아 해안선으로부터 밀려나게 되지만 곧이어 엄청난 해일이 몰려오게 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처음 바닷물이 갑작스럽게 밀려날 때는 드러난 땅에 물고기 떼들이 퍼덕이게 되는데 당시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 떼들을 보며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호들갑을 떨던 와중에 그렇죠. 오, 신기하다고 느꼈죠. 몰랐으니까. 오직 틸리만이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 현상들이 바로 쓰나미를 예고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던 것. 똑똑하네. 그렇게 해서 쓰나미가 닥쳐올 것을 확신한 틸리는 곧장 엄마한테 달려갔는데 Storm is coming soon. 틸리는 엄마에게 2주 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설명했고 틸리의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이제 쓰나미가 곧 닥칠 위기의 순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앞으로 닥칠 재앙을 전혀 모른 채 마냥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Tsunami is coming! Everybody get out of here! 엄마와 딸의 간곡한 외침이 평온했던 해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니 Tsunami is coming! Everybody get out of here! Run! 이윽고 사람들 틸리와 엄마의 말을 듣고는 황급히 바닷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틸리의 엄마는 신속히 이 사실을 호텔 직원한테 알렸으며 Everybody get out of the hotel as soon as possible. Do you understand me? 말이에요. 우리 호텔 뒤에 언덕이 있어요. 이윽고 호텔 직원의 인솔로 해변에 있던 100명의 사람들은 대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쓰나미를 피해 대피했던 장소는 바로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 뒤편의 높은 언덕. 마침 또 대피하기 좋은 장소가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100명의 사람들은 해일로부터 멀리 피해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발생한 진도 9.0 핵폭탄 23,000개와 맞먹는 위력의 최강력 해저 지진은 시속 800km의 집채만한 파도, 즉 쓰나미를 몰고 가 1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두려운 대재앙의 와중에 태국 푸켓의 마이카오 해변에서 놀고 있던 100명의 사람들만큼은 영국의 10세 소녀 틸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This is strange. The storm is coming soon. 산자의 법칙 제2장 쓰나미 전조 현상. 물이 밀려나는 것을 기억하라. 그 10살 소녀가 100명을 구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물이 빠지면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다. 뭐 중간에 몇 가지 전조 현상들은 우리 저 그쵸. 출연자분들이 예, 맞추시긴 거품도 했었어요. 맞았고요. 하지만 거품도 틸리가 본 건 밀려간 거죠. 이렇게 밀려.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딱 믿어주고 또 그걸 믿어준 엄마의 말을 믿어준 호텔 직원도 대단해요. 그게 삼박자가 딱 맞은 거예요. 아니 보통 만약에 저는 위급한 순간에라도 만약에 초등학교 한 2학년이 와서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큰 파도가 칠 거예요. 그럼 믿었겠어요? 가서 놀아 하겠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놀아. 이런다니까? 근데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냐면 0.5m, 그러니까 50cm 정도의 높이만 돼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힘을 견디질 못해요. 50cm예요? 50cm의 쓰나미 높이에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옵니까? 빨리 오는 걸 떠나가지고 바다 전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쓸려버리고 쓸려 나간단 말씀인가요? 와서 이렇게. 산자의 법칙. 2005년 2월 14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제이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남편에게 줄 초콜릿을 샀습니다. Dude. Hey honey, where you at? Oh, I'm at the
chocolate store that we used to go to. I'm leaving now. I'll be there in a little bit. Okay, well, just be careful because the roads are icy, all right? 남편에게 초콜릿을 선물할 생각에 한껏 들던 제인.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이런 예감. 차에 오르는데 My skin and my lips are so dry. Oh. Where's the lipstick I bought recently?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립스틱을 바르려던 제인. 저 위험한데요. 그 순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순식간 자동차는 호수 속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차 안으로 차가운 호수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당황한 제인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찌그러진 차체에 발이 끼어 미동갈 수 없는 상황. 당시 제인이 빠진 호수의 물은 살얼음이 올 정도로 차가운 영상 3도. 만약 이 상태로 10분 이상 갇혀 있다면 체온저하로 사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That's it. 뭘 봤어요? 그 위험한 순간 제인이 발견한 이것. 바로 이것으로 인해 제인은 10분도 견디기 힘든 얼음물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무려 2시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차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다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저체온을 막아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영상 3도의 차가운 물 속에서 2시간 동안 저체온증을 막아준 이것은 무엇이? 오늘 문제 왜 이러죠? 어려워요. 너무 두서가 없어요. 난리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오늘. 감을 못 잡겠어요. 아니 근데 제인이 네. 물에 딱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까지 잠기면서 옆을 싹 보더니 보조서 쪽으로. 닭새 딱 이러는데 닭새가 뭐야? 뭘 딱 그러는 거야? 그 시간에 추워도 참을 수 있나? 나 이거 알 것 같아. 뭘? 진짜 알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거 잘 맞히잖아요. 네, 내가 한번 이거 다녀주세요. 맞히면 예. 너 저녁 산다. 정말로요? 정말 맞죠? 정말로. 가자. 뭔데 알 수 일단 있어. 한번 검증 한번 받고 뭔데요? 그래 그냥 갔다 와요. 저녁은 저 우리끼리 먹읍시다. 전체가 최고예요, 형님.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냥 우리가 내고 먹지. 라면이나 먹죠 뭐. 그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예. 오는 뭐야 오는. 아니 근데 진짜 막 추울 때 술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 지금 의아해 하시죠? 왜 그랬냐면 발렌타인데이였다는 거죠. 아 초콜릿에 요즘 뭘 넣습니까? 술 들어있는 거 있어. 그렇습니다. 와인 같은 걸 많이 넣는다는 거죠. 이 사람아 더 빨리 죽어. 정답은 초콜릿 술이라는 거죠. 초콜릿이에요, 술이에요. 술로 갔으니까 술로 해요. 초콜릿 술인데? 아 이거 두개 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안 돼. 우와, 비슷한데. 김종민 씨가 한 얘기는요. 예. 더 빨리 죽는 일이에요. 그래요? 야, 술 먹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한겨울에 어린 놀이터 근에 앉아서 몸에 열이 나니까 이렇게 있다가 동사에서 죽는 게 술 먹고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체온 뺏겨서. 체온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뭔가 발견한 것처럼 한 게 함정일 수 있어요.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일 수도 있어요. 행위? 다녀오겠습니다. 그 틀리면 박사요. 아니. 다들 기대하면 좀 긴장되는데 함정이고요. 행동입니다.
지금 화면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잠겨 있고 윗부분만이 이 물 위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행동 딱 하나예요.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여러분 박수 치시면 열을 낸다. 아니 정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박수를 쳐서 몸에 열을 낸다. 2시간 동안 박수를 친 거죠. 뭘까? 손바닥은 조금 까졌을 거예요. 네. 그래도 열은 유지할 수 있다. 차 안에서? 오? 아니야. 정답. 오, 박수. 어? 너무 힘든데요?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예, 물건인 것 같다 아무래도. 네. 다 나왔는데요. 오! 다 나왔어요. 아니 나왔는데. 뭘 하면은 나와. 박수 치면서 지금 차에다 놓은 것 초콜릿하고. 지금 초콜릿이 제일 좋아.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초콜릿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 왜 피곤하고 그럴 때 초콜릿 그렇죠. 먹는다고. 열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 노홍철 씨가 대표로 한번 갔다 오세요. 저만 지금 터세 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럼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 미녀가 사온 초콜릿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량이 굉장히 강한 이 센 열량이잖아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 달콤함과 그 발산하는 열량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초콜릿. 제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라고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바구니는 아니잖아요. 초콜릿. 리본은 아니잖아요. 초콜릿. 어? 진짜야? 초콜릿 먹는다? 이게 답이? 정답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초콜릿 그 많은 초콜릿 종류 많은데 그거 할 때 술 들어간 초콜릿 이거 아니야. 아유. 산자의 법칙. 발렌타인데이 날 운전 보조위로 영상 3도의 호수에 빠진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은 이곳으로 얼음물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무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체온을 막아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행히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남아 있었지만 찌그러진 차체에 발이 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급속하게 체온이 저하돼 점점 기력은 떨어져가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아 침착해요. Please, God. 그러나 통화가 될 리 없고 그녀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저체온증이 시작되면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고 심지어 죽음을 재촉하는 환상까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 Oh, chocolate.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바로 초콜릿. 제인은 남편에게 주려던 초콜릿을 먹으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거의 2시간째 소식이 없는 부인 걱정에 몸둘 바를 모르고 Hello, is this the police? Yes, my wife's been missing for about 2 hours now. Yeah,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Okay, thank you. 결국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한 후 직접 부인을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없어요. She must have called me from around here, though. 없어요. 그리고 초콜릿 가게에서 부인이 다녀간 것을 확인한 남편은
부인이 갔을 법한 행로를 추측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각 여전히 물속에 갇힌 제이는 오직 초콜릿의 의지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Oh my God. I'm not dying, leave me alone. Please help me. 하지만 생명을 밝혀주던 초콜릿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지막 초콜릿을 입에 넣는데 그 순간 왔어요. 하늘이 그녀의 기도를 들은 걸까요? 그녀 앞에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냥 싫어. 아이 저런. 하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찰차. 또다시 제이는 절망하고 그때 부인이 간 길을 뒤집어 가던 중 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나타난 남편. 도로에 찍힌 선명한 타이어 자국을 발견한 남편은 설마한 생각에 호수 쪽으로 다가가 보는데 남편이 대단하네요. 야, 멋지시다. 타이어 자국 보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호수에 빠진 부인의 자동차를 발견한 남편. 하지만 환상으로 착각한 제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잃게 되고 아이고. 2시간 동안 얼음물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제이. Jane, wake up, baby. Jane. Oh, thank Jesus. Jane, don't ever leave me like that again. 그녀는 영상 3도의 얼음물에서 초콜릿을 먹는 기질을 발휘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콜릿 아니에요? 그렇다면 초콜릿은 제인에게 어떤 도움을 줬던 것일까요? 초콜릿은 평균 20g당 110칼로리를 내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초콜릿 100g을 먹으면 우리가 밥 2공기 반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열량을 내게 되는데요. 또 초콜릿은 당분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초콜릿의 포도당은 밥이나 빵의 전분과 달리 흡수가 빨라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1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었지만 초콜릿이 소화 흡수되면서 생긴 에너지가 열로 발산되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초콜릿의 효과 때문에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꼭 초콜릿을 챙기는데 챙겨요? 실제로 초콜릿을 먹으면 열량이 발생하는지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겠습니다. 표정 보세요. 영상 10도의 물에 실험맨 입수. 어우, 작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15분 후 열화상 카메라로 신체를 찍어보니 신체가 거의 검은색깔로 나타나 체온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완전 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초콜릿을 먹으면 신체의 열 분포는 어떻게 변할까요? 초콜릿을 먹은 후에는 열 분포가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얼굴 빨개졌어요. 무지하게 바뀌었네. 실험 결과 초콜릿을 먹으면 소화작용으로 약간의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말 신기하다. 이런 초콜릿의 효과 때문에 제이는 얼음물에서 2시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주변에 있는 옷을 최대한 껴입어 물이 몸에 닿는 면적을 줄이고 체온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추위에 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호수에 빠진 제이. 하지만 차갑게 몸이 식어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초콜릿의 열량으로 체온을 유지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자의 법칙 제3장. 차가운 얼음물에 빠졌을 때는 고열량 식품을 먹어라. 오늘 또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와. 그 초콜릿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어서 더욱더 큰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열량 그 숫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지 않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산자의 법칙 제4장.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 바다의 포획자 상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식인상어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만 차리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다. 대박이네. 여기 상어를 맨손으로 물리친 용감무쌍한 사나이가 있으니 어떻게 한 거지?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의 어느 평화로운 해변. 앞으로 닥칠 일은 전혀 모른 채 사람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31살의 이 청년 브라이언 앤더슨 역시 여느 때처럼 서핑을 즐기기 위해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윽고 본격적으로 서핑을 하기 위해 더 멀리,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간 청년 브라이언. 그런데 그때 바닷물 속에서 다리를 스치는 섬뜩한 느낌을 감지한 브라이언. 붙였나봐. 붙였나봐. 이렇게 낮은 곳까지 왔어. 깜짝이야. 이윽고 브라이언은 또다시 바다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낮은 곳까지 와요. 또다시 엄습해오는 불길한 느낌.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몸 길이가 3m에 달하는 식인상어였으니 맨몸인 상태로 식인상어의 웨이드망에 포착된 브라이언. 이제 상어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 그 순간 드디어 시작된 식인상어의 습격. 브라이언은 맨손으로 상어와의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한편 같은 시각 Shark! It's a shark! 브라이언과 상어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평화롭던 해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할 수가 없죠. 도와줄 수 없잖아요. Some shark out here! And that is some person! Is it a shark? Yes! And look at it! Oh my god!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브라이언의 모습을 그저 애타게 바라보고 있던 와중에도 상어와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점점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니 바로 그때 브라이언의 뇌리를 스친 그 무엇. 이윽고 브라이언은 그 순간 떠올린 방법으로 가까스로 상어에게서 벗어났으며 게다가 상어는 몸을 뒤집고 기절하고 말았으니 설마. 덕분에 브라이언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만을 입고 상어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브라이언이 떠올린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자의 법칙. 이게 참 웃기는 예. 얘기가 말이죠. 이게 샤크가 쇼크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로 맞춰봐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만 들렸다 할까요? 하나만 해봐요. 기절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기절해. 기절. 상어 기절을 어떻게 시켰냐가 중요하죠. 그래요?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 그거 하면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이제 상어 눈이 3m니까요. 눈이 한 이만하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요걸 생각해서 주먹으로 상어의 눈을 가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상어가 한 20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한 거죠. 빡 하고 기절해서 넘어갈 수 있다. 눈 상당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눈을 찌르시죠. 그렇죠. 찌르는 게 낫지. 손가락으로 와도. 나 빨리 주세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 자체를 좀 열심히 봐줘야 됩니다. 이 상어에 물린 주인공이 말이죠. 맨 처음에 이제 서핑보드를 가지고 들어갈 때 다리에 뭔가 스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걷어올린 게 해초였죠. 거기에 이제 문제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어 같은 동물은 말이죠. 자기보다 키가 큰 동물 보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해초를 가지고 이 키를 늘린 거죠. 아까 상어가 3m였는데 3m에서 그래서 해초를 2m가 일단 넘어야 되고. 연결해서 이 자기의 그 키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엄청나게 큰 동물이 오니까 이 상어가 졸도를 한 겁니다.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않나? 졸도까지 필요 있어요? 소심한 상어, 내성적인 상어. 아니 이거 내가 어디서 봤어. 맞을까요? 정답이요? 요즘은 오답일 때도 이렇게 길게 끌어요. 야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믿었던 형님이 지금 좌절하셨기 나 때문에. 이거 난 정답인 줄 알고 나 듣고 있었거든. 한번 듣고 가시죠.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권을 드릴게요. 무서워요. 예. 예. 어느 부위를 어. 때렸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코예요, 코. 왜냐면 뺨. 이 어류는 코에 감각기관이 모여 있어요. 아니 뺨이에요, 뺨. 아감이 불에 뺨을 딱 때렸다. 불에를 빼면은 아니 소신껏 해봐. 그게는 불에 자 해봐. 귓방맹이 좀 와닿는데. 아 진짜로 아니야. 뺨은 아닌 것 같아. 그 상어 같은 그 어류에 코에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같아요. 코 요만한데? 그 물의 온도나 뭐 물살 이런 거를 이렇게 예민하게 측정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예민한 부위를 가격을 하니까 놀라서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를 가격을 한 겁니다. 때린 거죠, 한 방. 코를 때렸다. 코 잘 안 보일 텐데. 코 있나? 구멍이 있나? 그러게. 맞아. 코 있잖아요. 있어요? 콧구멍을 막았나? 오. 야, 코야. 산자의 법칙. 서핑을 즐기기 위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간 한 청년. 식인 상어를 만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곧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그가 떠올린 생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마침 브라이언은 TV에서 방송 중인 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 중이었는데 살래니까 또 저런 걸 보네. 바로 그때 상어를 만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두었던 것. 잡으면 콜 때리는구나. 당시 유심히 TV를 보고 있던 브라이언은 며칠 후 공교롭게도 대단하다. 이수를 만났어. 실제로 식인 상어를 만났으며 상어의 공격을 받고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마침 TV에서 봤던 방법을 떠올린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어의 주둥이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브라이언은 물속에서 사력을 다해 식인 상어에게 강펀치를 날렸으며 그렇지. 사야 되니까. 꽤 힘이 나왔겠어요. 죽을 위해서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상어는 힘없이 브라이언을 놓아주는가 싶더니 진짜 아빠인 것 같아. 기절해 몸을 뒤집고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 그런다고 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브라이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브라이언에게 주둥이를 맞은 상어가 기절해버린 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상어에게는 머리 부분 중에서도 특히 주둥이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노렌치니병이라는 생체 전기 감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상어의 먹이가 내뿜는 자장을 감지해 먹이 위치를 파악하는 작용을 하는데 섭씨 0.001도보다도 적은 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의 펀치와 같은 강도의 변화에는 매우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상어의 경우 극도로 민감한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쇼크를 받고 기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극도로 민감하다는 로렌치니병은 바로 이 부분.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기절한 상어는 왜 몸을 뒤집었던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등 쪽, 즉 몸 위쪽에 있는 상어는 정신을 잃게 되면 무거운 쪽이 아래를 향하게 되어 몸이 뒤집어지는 것.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로 브라이언한테 주둥이를 맞은 상어는 정신을 잃고 몸을 뒤집었던 것인데 덕분에 브라이언은 상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핑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은 청년은 식인 상어의 습격을 받아 위기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TV에서 본 내용을 떠올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제4장 상어를 만났을 때는 주둥이를 때려라. 주둥이가 그렇게 민감하군요. 그 부위를 때려서 기절시켰다. 네. 처음에 좀 우습게 느껴졌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 알아두면 저런 거 예. 우리 초등학교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초등학교 때는 누가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코피 터지면 산자의 법칙 제9장 동료를 살린 축구선수의 기지. 잉글랜드 흘러있는 프리미어리그 기분. 같은데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 훌륭한 돌파력. 정확한 슈팅까지. 이것이 바로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축구. 그라운드 위 강자를 가리기 위한 두 팀의 숨막히는 대결.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던져 그라운드를 누비고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데 위험의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대단한 축구 선수가 있으니 그 주인공은 잉글랜드 첼시팀의 공격수 안드리 셰브첸코. 세계적인 선수죠. 그렇죠. 정말 유명한 선수죠. 2007년 2월 오래 있었던 일이네요. 잉글랜드 카링컵 결승전을 앞둔 밀레니엄 스타디움. 이곳에선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두 강자 첼시와 아스날 팀이 우승컵을 두고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하고 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직전 첼시 팀의 주장 존 테리가 팀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재현과 실제 화면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테리는 주장답게 팀원들을 격려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누가 셰프첸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테리의 곁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everything good? You know, winning is important, but it's not everything. You have to be 100% today. Okay, great today. Don't you think something's gonna happen today? 팀의 동료 셰브첸코는 최근 잦은 부상으로 고생했던 테리가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실제 경기죠. 전반 11분 아스널 팀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월커스의 선제골 덕분에 고무된 아스널 팀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고 저 선수가 존 테리죠. 이에 질세라 더 맹렬히 공격하는 첼시 팀. 잠시 후 첼시 팀의 드록바가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 드록바 동점골이에요. 전반전 결과 첼시와 아스널은 1대1의 팽팽한 동점 상황. 저는 경기가 굉장히 팽팽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휴식 시간 첼시 팀의 라커룸에선 후반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Second half strong. Okay? All we got to do is hold them. The victory's so close we can taste it. And if we can just stop them in the second half, the victory's ours. All right? 실제로는 잘생겼죠. We can do it. This could be our best shot. Let's just concentrate on the win. Terry's way too emotional about all this. 테리가 너무. 셰브첸코 눈에는 과도하게 흥분한 테리가 마냥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후반전은 시작되고 하다 보면 또 흥분도 되고. 승부욕으로 꽉 찬 그라운드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접전이 계속되는데 이때 아스널 팀 선수의 반칙으로 첼시 팀 선수가 넘어졌고 후반 11분 이렇게 해서 코너킥을 얻어낸 첼시 팀. 분명 승리를 위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첼시 팀 선수가 힘차게 공을 차올리자 테리는 과감히 헤딩 슛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공을 걷어내려던 아스널 팀 디아비 선수의 발에 정통으로 턱을 가격당하고만 테리. 심한 충격으로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햇빛하고 막 많이 뛰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야, 턱이 또 약하잖아요. 턱이 약하죠. 호흡을 멈춘 채 뻣뻣하게 경직되어가는 상태. 바로 뇌진탕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뇌진탕이야, 뇌진탕.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모두 당황한 그때 셰브첸코가 달려와 테리에게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What are you doing? It's the only way. It has to be done like this. What do you? Come on, Terry, get a stretcher. Stretcher! There's no break. 잠시 뒤 의료진이 들어왔고 테리는 들것에 실려 이내 그라운드 밖으로 옮겨져 산자협체가 아니라 살았다는 거 같아요. 그렇지. 걱정하는 동료들을 뒤로 한 채 테리는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그가 놀랍게도 2시간 만에 거짓말처럼 회복할 수 있었는데 2시간 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는 테리가 쓰러진 직후 셰브첸코가 했던 바로 그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테리를 살린 셰브첸코의 응급처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저 올 초에 있었던 일이고 정말. 기사로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못 봤어. 셰프첸코가 테리를 살린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렸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현재 존 테리 선수는 활동 중입니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짧게 했는데. 사실 뭐 축구 하면은 제가 뭐 2002 월드컵 때도 뭐 해설가로 활약을 했고 했기 때문에 뭐 축구 상식에서는 뭐 뒤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축구의 기사에 대해서는 또 뭐 꽉 잡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알고 있고요. 보셨어요, 이거? 예, 알고 있고. 알고 계세요? 답을 알기 때문에 빠져 있겠습니다. 부러워, 모르겠어. 사실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이거 왜 이런데 왜 많이 하시네요? 드리세요? 저 조영기 씨나 뭐 김은국 씨 이런 분들이 그 대국민적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축구를 좋아하는 매니아죠. 맞아요. 또. 예. 팀도 있으시고.
연예인 축구단체 단장이고 저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셋이 한번 해보세요. 거만해. 거만해. 항상 그렇게 다운이 되시면은 물을 먹이는데 물을? 물 먹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여기 있잖아요. 이 바지를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바지를 왜 들어요? 숨 편하게 쉬라고? 네. 아는 거 해봐요. 우리가 아는 거 심폐소생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절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동료 선수, 아끼는 선수가 계속 축구 선수로 훌륭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뇌를 다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기절한 상태에서 호흡이 아마 멎었을 거예요. 그때 호흡이 뭐 1분이라도 이렇게 멎어지게 되면 뇌의 일부분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축구 선수를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순간에 호흡이 멈춘 상황에서도 산소 공급을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 짧은 순간에 해서 괜찮아질 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공호흡. 그건 아니죠. 인공호흡이었으면 문제를 안 냈겠죠. 그렇게 흔히 아는 거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해야지. 저도 이제 가끔 기절하는 분을 많이 뵐 때가 있어요. 그 TV를 보다가 그 K-OI라는 걸 자주 시청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턱을 맞으면 여기 쳐보세요. 여기 턱 이렇게 쳐보세요. 이러면 뇌가 흔들려요. 제가 좀 쳐드릴까요? 이거 툭툭 쳐보면은 이 턱을 맞으면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혀가 말려 들어가요. 심근경색. 심근경색 아시죠? 혈관이 막혔을 때 피가 안 통하고 그러면은 혀가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빨리 빼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까 얼굴에 이렇게 있잖아요. 입을 벌리다가 혀를 뺀 거예요. 아 진짜. 혀를 빼서 빨리 펴줘야 돼요. 이게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막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네? 혀를 말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빼줬다. 정답입니다. 무슨 뱀혀입니까? 그걸 빼게? 아니 나비 대롱도 아니고 그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나비 대롱. 이 선수가.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과를 보면. 네. 저도 저거거든요. 약간 혀도 짧아 보이시고 그래요? 발음도 그렇고. 네. 혀를 빼준 건 아니고 혀를 대고 있었죠. 말려 들어가지 않게 입안에. 나는 저거랑 달라요. 아니 그게 내가 이 생각 좀 정확히 합시다. 혀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 그러니까 빼. 말려 들어가지 않게 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아니죠. 뭘? 저는 뺀 거예요. 저는 말려 들어갔는데 그걸 뺀 거죠. 네 맘대로 이렇게 빼서 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잘 살아라 그래 너. 저는 확실히 그래 도움을 받아. 오랜만에 하나 맞추는 건데. 그래 됐다 그래 내가 혀를 말려 들어가지 않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됐다. 그래 타협해야 돼요 인생. 그래 가협하고 살아. 야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와 동민이. 아니 그래도 우리는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대단한 거. 혀를 생각해냈잖아. 와 이게 기도가 막히는구나. 네, 제가 그건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네티즌들이 세프첸코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요? 하도 그 기가 막힌 터치를 했다고 그래서 세부첸코 대신에 세브란스 체코. 사자의 법칙. 상대팀 선수의 팔에 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대리. 숨이 멎고 온몸이 경직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쉐브첸코가 나서서 재빠른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테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실제 화면으로 보여줘. 죽을 것처럼 위태로웠던 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건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 테리를 지켜보던 의사. 오케이. 의사야? 네. 목조르러 온 놈 같아. Why am I here? Oh, you don't remember? You fell down during the match with Arsenal. What match? The match is this afternoon. 기억이 없어요. 테리는 충격의 여파로 잠깐 동안 순간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지만 그 외에는 말끔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테리. Doctor, thank you so much. You really don't have to thank me. You should thank Shevchenko. Shevchenko? Yeah. I watched it on TV. After you fell down, he gave you an emergency treatment. Without his help, things could have been much worse. Emergency treatment?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쉐브첸코가 테리를 살린 응급처치는 바로 이것. 손가락으로 테리의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주어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은 경기 당시 실제 상황. 상대팀 선수의 발에 맞아 쓰러진 테리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못 쉬고 심지어 경직된 몸이 점점 뒤틀리기까지 하는데 비틀어져요 몸이. 공을 넣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공평한 승부욕이 이런 끔찍한 순간으로 이어진다. 머리도 그냥 상상도 못할 심한 충격을 고스란히 얼굴로 받아낸 테리가 뇌진탕으로 쓰러졌고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때 쉐브첸코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테리에게 다가가 그의 뒷목을 잡아 입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말린 혀를 잡아서 기도를 확보한 덕분에 테리는 다시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의사를 꿈꿨던 쉐브첸코, 그의 풍부한 의학 지식이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를 살려냈는데, 자, 그렇다면 쉐브첸코가 했던 이 행동은 올바른 방법일까요? 외부 충격을 받아서 뇌 손상으로 실신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사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셰브첸코 선수는 존 테리 선수의 혀가 말려들지 않도록 혀를 잡아서 공기 통로를 유지해 주었는데, 사실 무의식 중의 환자는 경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이를 꽉 깨무는 그런 그 동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혀도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처치자의 손가락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테리처럼 경기 도중 쓰러진 운동선수들 중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발빠른 응급처치만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빼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테리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 갑자기 실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놔주세요. 이처럼 외부 충격을 받아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처치자는 일단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저기서 조금만 지나면 뇌사 상태로 가나? 주변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부평공원인데요. 지금 사람 쓰러졌거든요. 좀 빨리 좀 와주실래요? 괜찮으세요? 외부 충격으로 실신하게 되면 쓰러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척추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신한 환자는 먼저 기도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만약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있다면
목뼈를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환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위험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라면 일단 환자의 등이 지면에 닿도록 똑바로 눕히고 턱이 위로 올라가도록 머리를 조심스레 뒤로 젖혀 기도 확보를 해야 하며 또한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환자의 몸에 힘이 빠진 상태라면 혀의 끝부분을 살짝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단 환자가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환자와 처치자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행하면 안 됩니다. 왜 처치자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환자가 숨을 못 쉰다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 처치자는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환자의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초 정도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2번 했는데도 호흡이 없다면 바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데 이때는 인공호흡 2번에 흉부압박 30번의 비율로 반복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처럼 응급조치를 취하면 환자의 소생 확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으니 실신한 환자에게 약이나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 호흡곤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코나 귀에서 피가 나는 것은 두개골 골절로 뇌 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때 휴지로 막거나 머리를 뒤로 젖히면 감염된 뇌 척수액이 다시 뇌로 흘러가므로 그냥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한편 경기날 대리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그때 첼시팀은 대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반전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뛰었고 덕분에 후반 38분 첼시팀의 득점왕 드로그바가 회심의 역전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 선수와 관중, 시청자들까지 그날의 값진 승리에 모두 환호했습니다. 결국 첼시팀은 우승컵을 거머쥐며 잉글랜드 축구의 왕좌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뇌진탕으로 실신한 동료를 구한 셰브첸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혀를 잡아 기도 확보를 해준 덕분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산자의 법칙 제9장. 충격으로 인해 실신한 환자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확보하라. 네, 자, 많은 분들 요즘 운동들 좋아들 하시는데 이 기도 확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젠 자신 있으시죠? 이런 상황이 나와도? 아, 근데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참 그래도 몰랐던 것보단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력은 하는 거죠. 적어도 혀를 잡아 빼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고 있어요. 자, 안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 노력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탈출.